안녕하십니까. 자, 42강 건조기후와 건조지형 설명입니다. 온대기후와 열대기후가 기후 그 자체의 설명에 좀 더 집중했다면 이제 43강과 44강은 지형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이 교육과정을 만들 때 지형 단원을 따로 분리를 할까 아니면 기후와 함께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기후와 지형 중에서 그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함께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3강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건조기후의 종류와 분포인데요. 자, 일단 이 설명은 모두 잠깐 뒤로 밀어두고 전체 설명 한번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건조기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B 이렇게 표현하죠. 자, 쾌펜 기후 구분에서 B입니다. 자, 건조기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 증발량이 더 많은 기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건조기후를 설명할 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혹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인데 이걸 대충 저위도나 중위도에서 따져보니까 한 500ml의 비가 안 내리면 건조기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도나 저위도에서 그냥 종소리 계속 들어갑니다. 자, 중위도나 저위도에서 연 500ml의 강수량 이하면 요게 이제 건조기후라고 보통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발량이 요거보다는 보통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자, 사막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더 많이 건조한 기후를 사막기후라고 하고 요렇게 쓰죠. 그죠? 요렇게 쓰고 연 강수량이 하나도 없거나 250mm 정도, 요 정도 되면 사막기후. 그 다음에 스텝기후 혹은 초원기후라고 하는데 요거는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mm 정도 되면 요거는 스텝기후다. 요렇게 구분합니다. 이거는 다 보통 중위도나 저위도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할 때는 사막기후는 250, 스텝기후는 250에서 500 요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요 건조기후의 원래 뜻은 요거거든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다. 요게 원래 뜻이기 때문에 요 원래 뜻에 따라가 보면요, 고위도에서는 건조기후가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고위도는요,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구의 대기 대순환 배울 때 극고압대 이런 곳에서는 강수량이 적게 나타납습니다만은 온도가 낮아서, 기온이 낮아서 증발량도 매우 적은 거죠. 그래서 증발량이 낮아서 자, 강수량이 매우 적더라도 건조기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 이런 데를 보면요, 건조기후 이하의 어떤 강수량이 보입니다. 하지만 증발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원래의 요 의미를 살렸을 때 건조기후가 나타나지 않아요. 요게 문제 풀 때 함정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요,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낮아서 증발량이 낮다. 그래서 한대기후가 나타나지 건조기후라고는 하지 않는다. 요런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중위도나 저위도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자, 여기 지금 수능 특강의 사례 지역으로는 자, 이집트의 카이로 같은 경우에 사막 기후네요. 그죠? 물론 나일강의 영향으로 농사가 지어지긴 하지만 기후 자체로만 보면 사막 기후네요. 그죠? 강수량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초원 기후, 스텝 기후의 대표적인 사례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도 그죠? 여름철에 살짝 비가 오긴 하지만 500m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요런 기후 특징들이 나타나는 곳을 건조기후라고 한다. 그리고 요 네 개는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네 가지 이유,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북위 2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넓은 사막이 분포한다. 얘기했고요. 바다로부터 수분 거북이 접은 아주 넓은 대륙의 내부, 그죠? 요런 데들. 그리고 중위도 연안의 한류 연안 지역, 자, 아프리카 남서부,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남서부 지역에 보면 그죠? 이렇게 한류가 나타나면서 사막이 나타나는 곳. 그 다음에 대규모 산지의 비그늘 지역, 요거 우리 파타고니아 사막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요런 것들이 이제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기후들, 건조기후에 나타나는 지역들이고, 여기를 크게 네 가지 원인으로 구분한다 하는 거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설명 보겠습니다. 쭉 보면 여러분들 아까 설명해드렸던 내용이 대부분이고,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답니다. 보호해주는 나무가 없고 구름도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던 Y 이런 책에 보면 사막에서, 그죠? 일교차가 매우 커서 밤에는 춥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막기후라는 연 강수량 250mm 미만이면서 식생이 매우 빈약하다, 거의 자라지 못한다, 풀도 나무도 거의 자라지 못하는 데를 이렇게 사막기후라고 하고, 유기물이 적고 표토, 겉부분에 흙이 없어서 염분이 이렇게 좀 많이 포함된 사막토라는 흙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륙 내부에 아주 그 넓은 유라시아 대륙의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사막이 나타나는, 그죠? 중국의 타코라마간 사막. 아시아 사막은 이렇게 등에 이렇게 솟아있는 혹이 두 개라 그러죠. 아프리카 낙탄 하나, 아시아 낙탄 두 개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칠레 아타카마 사막, 요거 아까 봤었죠. 칠레 아타카마 사막은 남아메리카의 서해안 쪽에, 그죠? 남아메리카 서안에서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아타카마 사막, 요거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알아두시라. 네. 아타카마 사막 이름도 알아두시라. 요거 무엇 때문이라고요? 한류 때문에 나타난다. 예,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스텝 기후인데요. 스텝 기후는 250에서 500mm의 강수량을 갖고 있고 사막 기후 주변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짧은 우기에 키 작은 풀이 자라서 초원을 형성하고, 여기는요 풀이 계속 시들고 여기에 이제 물에 의해서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풀이 자랐다가 시들면서 썩어서 어떤 비료 성분, 그죠?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성분이 되고, 이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유기물이 풍부한 아주 비옥한 흙이 됩니다. 자, 요게 흙의 이름을 체르노젬이라고 하는데요. 체르노젬, 우리 혹시 지명 알고 있는 거 있을까요? 우리 원자력 발전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체르노빌 주변에서 먼저 관찰되었다라고 해서 매우 비옥한 아주 기름진 흑색 토양입니다. 왜 흑색토가 됐느냐? 키가 작은 풀이 계속 자라고 시들고 썩으면서 유기물이 쌓여 있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쓸려나가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축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원기후, 스텝기후는요,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사막과 달리 밀농사라든지 또는 가축을 키우는 이런 정도의 산업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관련된 용어니까 체르노빌 잼은 어디에 있겠어요?
우크라이나에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초원기후가 나타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찬정 분지. 요 대찬정 분지의 원리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소와 양이 자라는 요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 체르노젬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 우크라이나 국기 최근에 평화 이슈와 관련돼서 여러 번 봤었죠. 자, 여기 보면은 노란색의 그저 비옥한 땅과 푸른 하늘을 상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런 모습을 상징한 것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막 기후는요. 일단 요거는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벽 두껍고 창문 작고 지붕은 평평한 흙벽돌 집이다. 이거 너무 많이 봤죠? 예, 설명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인지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옷은 어떻게 입나요? 햇볕이 너무 강해서 맨살이 드러나면 그냥 타요.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길고 치렁치렁하게 만든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한다. 그래서 강한 일사와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막이니까 더우니까 반팔 입겠지. 그렇지 않고 길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다. 그리고 머리에도 뭐 이렇게 두르기도 하죠. 자, 이런 옷을 입게 된다. 예, 요런 거, 그죠? 사막기후의, 대표적인 가옥들입니다. 요거는 이게 우리 건조아시아 때 이미 했습니다. 그죠? 요런 집들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바드기르 역시 우리 지난번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드기르, 그죠? 더운 공기를 이렇게 집 안에 있는 더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고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요런 거, 예,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예, 요것도 설명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의복 상태인데요. 보시면 몸을 전신을 가리는 치렁치렁한 옷, 그죠? 요렇게 입는다. 왜냐하면요,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농업인데요. 원래 농업의 형태가 오아시스,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데서 재배하던 이런 오아시스 농업이나 관계 농업을 널리 했다고 합니다. 관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농사에 필요한 물을 다른 데서 끌어다 쓰는 걸 관계라고 했죠. 이 관계 농업을 통해서 밀이나 대추, 야자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그 건조아시아 때 배웠죠. 원형 경작지 뭐 이런 것도 했다. 이런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도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쉬는 시간이 끝났나 봐요. 그래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죠. 원래 오아시스는요, 그 사막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가고 지하수층이 드러난 거래요. 그래서 여기가 한번 드러나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정착을 하거나 나무가 자라서 이 지역의 그 모래를 고정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다 쓸려 나가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자라고 농사를 짓고 마을이 만들어지면 이 오아시스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사막의 지하수층 일부가 이렇게 드러난 곳, 요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혹은 관계농업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농장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추야자도 우리 설명 한번 했습니다. 그죠? 건조아시아 때 이미 설명했는데 대추야자 굉장히 달고 작은 열매를 갖고 있는 야자나무의 형태라고 합니다. 사실 야자랑 그렇게 친한 식물은 아니래요. 자, 그래서 보면 이집트, 이란, 알제리, 사우디, 이라크, 파키스탄 다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건조아시아 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원형 경작지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 지하수층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동그란 모양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이렇게 물을 계속 주면서 경작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카나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멀리서 물을 끌어올 때요. 그냥 관계수로를 그 지상에다 깔아버리면 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 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올까 하다가 지하 수로를 많이 팠다 그랬죠. 지하 수로를 통해서 마을과 농경지까지 이렇게 끌고 오도록 하고, 이 지하 수로를 파기 위해서 옛날에 무슨 우리가 두더지도 아니고 이렇게 땅을 어떻게 파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낸 굴을 많이 파가지고 여기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요만큼 파고 또 들어가서 요만큼 파고 들어가서 요만큼 파고 해서 이렇게 지하 수로 위쪽으로 수많은 지하 수로가 수직 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리로 들어가서 어떤 그 관계 농업 시설 안쪽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이란에서는 카나트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카레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요런 내용도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태양광 발전 굉장히 많이 한다. 사막 지역이니까 풍부한 일사량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한다는 거 내용 봤고요. 자, 이제 사막기후에서 스텝기후로 넘어가 봅시다. 스텝기후로 넘어가면 조립과 해체가 쉬운 요런 천막집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이걸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하고 똑같이 생긴 구조에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유르트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같아요. 사실 같은데 보통 게르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게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유르트라고 부르는 천막집. 이거 이제 분해와 조립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해 갈 때 편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목을 많이 했고요. 관계농업과 뭐 이런 것들도 했는데, 자, 신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나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 구대륙이랑 신대륙 이런 표현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자, 구대륙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말해요. 자, 신대륙은 그럼 어디겠어요? 여기 있죠?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들이 신대륙이 됩니다. 그래서 구대륙, 신대륙에서 좀 다른데, 신대륙은 아무래도 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한 뒤에 이 지역이 개발됐기 때문에 대규모의 농목업, 그러니까 상업적 농업으로서 밀, 막 비행기로 농사 짓고, 그다음에 기업적 방목, 소나 양을 키우는 거대한 농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밀은 전부 이 스텝 기후 지역에서 재배된 거예요. 사막 기후는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렵지만 스텝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르 혹은 뭐 키르기스스탄의 유르트 모습 봤고요. 비슷하죠? 키르기스스탄 국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국기가 빨개가지고 뭔가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동그란 게 이 유르트를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르트가 이제 요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볼 수 있겠죠. 국기에 이렇게 전통 가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목하는 장면, 그죠? 아주머니가 지금 소하고 뭔가 일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밀농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대륙의 어떤 스텝기후 지역에서는 대규모 농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양사육하는 거 우리 유명하죠? 몬순아시아 때 이미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찬정 분지라고 있는데요. 요거 잠깐만 설명드려보세요. 자, 여기 보면 대찬정 분지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스텝기후 지역인데요. 스텝기후 지역에 풀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데 이 지역에서 농업용수를 얻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땅을 보면요. 오스트레일리아 땅이 이렇게 보울처럼 생겼어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강수량이 많아요. 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을 넘으면서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산맥의 동쪽은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자, 이쪽은 상당히 강수량이 많은 온대기후 지역이 절반 이상을, 요 산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쪽은 온대기후 지역인데 이 산맥을 넘어선 비그늘 지역은 당연히 건조기후 지역이겠죠. 그 중에서도 스텝기후 지역이 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소나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자, 비가 많이 내려와서 지하수를 만듭니다. 지하수를 산맥에서 이렇게, 여기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요. 비가 내려서 땅으로 흡수돼서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산맥 밑으로 흘러요. 근데 문제는 반대쪽도 이러하단 말이죠. 반대쪽에 있는 고지대에서도 이렇게 지하에 지하수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 가운데 쪽은 지하수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양쪽에서 지하수가 이렇게 쓸려드니까 마치 보울에 물을 부은 것처럼 아래쪽으로 물이 고이게 되겠죠. 이렇게 고인 물에다가 바늘만 탁 꼽으면 팍 튀어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하수가 샘솟아 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찬정이라고 하고, 이 찬정이 널리 분포한다라고 해서 대찬정 분지라고 부르는 지형이 있습니다. 요거 출제빈도 높지 않지만요. 어렵게 내려면 못 낼 것도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찬정 분지에서 이렇게 찬정의 원리. 그래서 지하수가 압력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이렇게 지하수를 파내면 이렇게 팍 솟구쳐 오른다. 요런 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독특한 풍경입니다.
자, 이제 건조기후 사례 지역인데요. 건조기후는요, 우리가 사례 지역을 여러 번 배웠어요. 그죠? 중위도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곳, 대륙 내부, 그 다음에 아타카마 사막, 나미브 사막,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 사막, 이런 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스텝기후의 어떤 사례 지역, 그 다음에 사막기후의 사례 지역,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다고 했죠. 자, 대표적인 데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곳. 자, 아이고. 예, 꼭 알아둬야 될 곳. 여기 아르헨티나 남부의 여기 파타고니아 사막. 저 파타고니아 사막. 그 다음에 여기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 요런 거 꼭 알아둔다 했죠. 이유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미브 사막, 여기도 왜 알아야 되는지 우리 다 기억하죠? 자, 한류에 의한 사막 2개, 그 다음에 타걸풍의 비그늘에 의한 사막 하나, 그 다음에 대량으로 나타나는 데가 여기 사하라 사막 일대,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데들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대륙 내부,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서도 건조기후가 넓게 나타난다는 거, 우리 다양한 지역을 원인별로 살펴보았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후에 대한 설명 끝인데요. 문제는 여기는 지형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건조기후, 특히나 사막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지형이 있는데요. 요 한 장으로 그림이 끝나요.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사구는요, 바람에 모래가 쓸려나간 거예요. 사막에 모래 많잖아요. 이 사막에 있는 모래가, 그죠? 바람에 의해서 쓸려가서 어딘가 쌓인 겁니다. 이거는 모래 언덕입니다. 자, 바람에 의해서 퇴적이 됐고요. 모래 언덕입니다. 예, 사고 요렇습니다. 바람에 의해 쓸려간 모래 언덕. 자, 그 다음에 플라야, 뷰트, 와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런 독특한 이름들의 지형들은 뒤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삼릉석과 버섯바위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어요. 자, 요거는 바람에 의해서 침식된 돌멩이들이고요. 바하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상지는 한국지리 배운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에서 퇴적물들을 흐르는 물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쏟아놓게 되면서 생기는 부채꼴의 지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상지는 한국지리 배운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나머지 지형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어떤 지형 형성 작용을 갖고 있나, 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이 작용하나 봤더니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 막 해가 쨍쨍 찌고 저녁에는 차갑게 식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이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한다든지 뭔가 다양한 이유로 돌 자체가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한다든지 하면서 물리적 풍화, 그러니까 물리적 힘에 의해서 돌이 부서지고 썩는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식생은 별로 없어요. 풀이나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바람에 쓸려가지고 여러 가지 침식과 퇴적 활동이 활발하다 되어 있고요. 자, 포상홍수,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 sheet flood라고 하는데요. sheet 아니고 sheet, 그죠? 자, 요거 뭐냐면요. 요 sheet가 뭐냐면 이 널찍한 천 같은 거를 shee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널찍한 종이나 천 같은 것을 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천을 이렇게 널찍한 천을 보고 포라고 하거든요. 이 포 모양으로 이렇게 쓱 쓸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비가 내리면 우리 온대기후 지역 이런 데서는요 이미 빗물이 모여서 흐르는 강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강이 없겠죠. 그냥 사구나 이런 맨 바닥에 비가 내리면 비가 넓적하게 그냥 퍼져가지고 흐른단 말입니다. 넓게 퍼져서 흐르는 것, 요걸 포상홍수라고 하고, 그래서 땅을 얘가 막 어떤 특정 지역을 깊게 깎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넓게 그냥 이렇게 깎아 나가는 거, 요걸 포상홍수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헐적으로 가끔씩 내리는 폭우로 인해 사면, 비스듬한 면에 빗물이 흘러내릴 때 천을 덮은 것처럼 넓게 퍼져서 흐른다. 그래서 포상홍수로 인한 침식과 퇴적이 있다. 요거 뒤에서 페디먼트라고 하는 지형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다양한 지형들 보겠습니다. 먼저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려가요. 모래가 날아가면서 이 모래가 때리는 힘으로 뭘 깎아요. 돌멩이를 모래가 막 때려.
모래가 막 때려갖고 이 돌멩이를 깎아. 어떻게 깎았나 봤더니 큰 바위의 아랫부분을 막 때리면 큰 바위 아래쪽이 푹 패이겠죠. 그래서 버섯 아래가 바람에 의해 침식된다. 그죠? 요거 바위 아래가 버섯 아래가 아니고 바위 아래가 바람에 의해 침식된다. 자, 그 다음에 삼릉석. 삼릉 하면은 변이 3개라는 거죠. 삼각형. 자, 그래서 바람에 날린 모래에 침식되어 여러 개의 평평한 뭔가 모서리가 생겼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깎아놨어요. 돌이 땅에 박혀있는데, 동그란 돌이 박혀있는데, 모래가 계속 와서 때리니까 이 모래가 때린 모양대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깎인 돌, 삼릉석. 자, 그 다음에 사막포도. 자, 선생님 이거 사막포도라고 읽었어요? 포도라고 읽었어요? 요거 포도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먹는 포도가 아니고 포장도로란 뜻입니다. 사막에다가 무슨 정보가 와서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게 아니고요. 모래가 날아가고 남은 자리에 돌이 포장도로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사막에서 바람이 마치 포장한 길과 같다. 모래는 다 쓸려가고 무거운 돌들만 남아서 이렇게 자갈길도 아닌 것이 포장도로도 아닌 것이 그렇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버섯바위, 삼릉석, 사막포도는 전부 바람과 침식에 의해서 일어난 지형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밑바닥이 이렇게 모래가 여기를 막 때려가지고 깎은 거 버섯바위. 삼릉석도 보면 피라미드 같이 생겼죠. 모래가 이쪽에서 때리고 이쪽에서 때리고 이쪽에서도 때리니까 깎여가지고 이렇게 삼릉석이 만들어졌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막포도인데요. 모래가 다 쓸려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돌만 남아서 마치 포장된 도로처럼 보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건조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형입니다. 자, 이제 바람이 퇴적한 건데요. 이거 사구가 있습니다. 사구. 자, 모래 언덕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자, 풍향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서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이쪽 앞쪽은 모래가 쓸려나가고 뒤쪽으로 모래가 쌓이잖아요. 쓸려나가고 쌓이고 쓸려나가고 쌓이고 하면서 모래 언덕이 뒤쪽에 만들어진다. 바람에 의해서 쌓인 이런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하고 이것을 현지어로 바르한이라고 한다. 그죠? 사구와 바르한은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냥 우리말로 사구라고 하면 되지 왜 바르한이라고 하나요? 해안 사구도 있고요.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조지역, 특히 사막 지역에서 바람에 날려서 만들어진 사구를 바르한이라고 합니다. 요거 뒤에 바하다라고 하는 되게 비슷한 이름의 지형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꼭 챙겨두십시오. 바르한은 사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바르한은 사구예요. 요거는 사구예요. 자, 헷갈리는 거 조심. 바하다라는 지형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바르한이에요. 이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쌓아놓은 사구, 바르한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사막에서 흐르는 물에 의한 지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사막에서 흐르는 물이 많이 있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사막은 어쩌다가 한번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어쩌다가 한번 내리는 비 때문에 원래의 평형 상태가 많이 깨어집니다. 원래부터 늘 비가 내리던 데는 비가 내려서 생기는 지형이랄 게 크게 없는데 사막은 그렇지 않다.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큰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와디입니다. 와디. 와디라는 건 사막에서는 원래 물이 안 흐르다가 비가 올 때만 흘러요. 그럴 수 있죠. 이걸 와디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거. 다만 조심해야 될 건 나일강은 와디가 아닙니다. 나일강은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서 흐르지만 저 아래쪽, 그저 열대 우림기후 이런 데서 시작된 엄청난 양의 물이 사막을 뚫고 흐른다 그래서 외래하천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 우리 건조아시아 때 배웠죠. 요거 아닙니다. 나일강은 해당 없고요. 나머지 사막 지역에 비 올 때만 흐르고 그냥 말라버리는 이런 강들을 와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야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막에서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여요. 물이 고이는데 문제는 아까 사막토가 염분이 많다 그랬죠. 염분을 씻어내릴 비가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염분이 그냥 흙 속에 묻어 있어요. 여기서 비가 좀 온다 그래도 이 염분이 그대로 녹아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만 고이는 소금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라야호 혹은 플라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평소에는 허옇게 말라붙어 있는
그죠? 허연 소금 땅이에요. 여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플라야 호가 되는데 이거 농업용수로 쓸 수 없습니다. 식수로도 쓸 수 없어요. 소금물이에요. 자, 그래서 플라야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농업용수나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죠? 플라야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선상지, 요거 우리 한국 지리 때 배웠어요. 선상지라는 건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평지를 만나 갑자기 퇴적이 일어나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된다. 저 산줄을, 비가 갑자기 왔어요. 건조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비가 안 오다가 막 사구라든지 어떤 높은 언덕 같은 데를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막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온갖 퇴적물질이 함께 섞여서 흙탕물이 돼서 흘러가다가 갑자기 평평한 데를 만나면 난 너 못 데려가 하고 물이 요 퇴적물들을 다 그 땅에 버리고 간다 했습니다. 그때 비교적 무거운 물질들은 계곡 입구에, 그 다음에 저 멀리까지는 좀 비교적 작은 물질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부채꼴 모양의 지형입니다. 요게 건조 지역에서 아주 잘 관찰돼요. 우리 한국지리 때 뭐라고 했어요? 선상지 우리나라에 몇 개 없다 그랬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 건조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건조 지역에서는 이 선상지를 쉽게 볼 수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나 풀 같은 게 없어서 비가 어쩌다 한번 왔다 하면은 그 언덕이나 사면에 있는 그 퇴적 물질들이 다 아래로 쓸려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그냥 평지 만나면 거기다가 선상지를 만들어 놓고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선상지가 굉장히 많이 관찰된다 하는 내용 보시고요. 자, 이게 물이 흘렀던 흔적인 와디입니다. 와디. 예. 물이 여기 흘렀겠구나, 비가 왔을 때 흘렀겠구나 하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플라야인데요. 여기 지금 하얀 소금이죠, 소금. 그죠? 요 소금 땅인데 여기 비가 오면 소금물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식수라든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런 거 플라야 혹은 비가 오면 플라야 호, 예,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상지, 여기도 건조지형이라 그대로 땅이 드러나죠. 자, 그 사면을 흐르던 하천, 여기 하천도 말라버렸어, 그죠? 여기 와디 있네요, 와디. 사막을 흐르던, 이렇게 그 비가 왔을 때 흐르던 하천이 뭔가 퇴적물질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쌓아놓고 간 지역, 요걸 선상지라고 한다. 부채꼴 모양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쌓아놓고 갔죠. 여기서 이렇게 흐르던 물이 경사급변점, 산지에서 평지를 만나면서 쌓아놓고 갔다. 예,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바하다라는 건 아까 바르한에서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선상지가 여러 개 연속돼요. 선상지 옆에 또 선상지, 또 선상지, 또 선상지 하면 요게 바하다입니다. 연속 선상지예요. 선상지가 여러 개 나타나면 바하다. 그다음에 페디먼트라고 해서 요거 뭐냐면, 자, 비가 왔을 때 아까 포상홍수가 일어난다 그랬죠. 포상홍수에 의해서 땅이 골고루 깎여 나가면 페디먼트,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페디먼트는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아요. 그냥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상지가 여러 개인 거 보일까요? 자, 여기 바하다 선상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상지가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는 거, 요런 걸 바하다라고 합니다. 아까 사구는 뭐라 그랬죠? 바르한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잘 구별해 주십시오. 페디먼트, 이렇게 널찍하게 깎인 땅, 요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메사와 뷰트가 나오는데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이 메사와 뷰트는 차별 침식에 의한 지형이래요. 자, 건조 지역 중에 많은 지역이요, 오랫동안 지각운동을 받지 않아서 그대로 수평으로 차곡차곡 예쁘게 쌓여있는 땅이 많아요. 안정적인 지형이 많은데, 이 안정적인 곳에서 어딘가는 돌이 단단하고 어딘가는 돌이 무르거든요. 이 무른 부분이 먼저 깎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이 서로 다른 재질의 돌이 켜켜이 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쪽에 평평하게 쌓여있는 땅이 있어요. 지층만 보면 평평하게 쌓여 있어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서 평평하게 퇴적된 땅인데, 여기에 이렇게 내부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니까, 자, 내부를 한번 보니까 요쪽은 경암인 거예요. 요쪽은 경암이에요. 굉장히 딱딱한 돌이에요. 반대로 여기는 연암, 뭔가
무른 돌인 거죠. 이게 단단한 돌, 무른 돌. 단단한 돌, 무른 돌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연 앞만 깎여 나가게 된 거죠. 연 앞만 쭉 깎여 나가고 경 앞만 땅에 이렇게 뚱한 거 남은 거죠. 이렇게 평평한 탁자 모양의 땅, 평평한 탁자 모양의 땅을 매사라고 부릅니다. 건조 지역에서 굉장히 잘 관찰이 돼요. 식생이 풍부하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잘 안 잘리거든요. 그래서 건조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는 지형입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침식이 강한 상단의 경암층 덮개 역할하여 테이블 모양, 탁자 모양으로 남게 된 거 매사. 이 매사가 점점 좁아져서 처음에는 테이블이었는데 나중에는 요만한 기둥이 돼요. 그걸 뷰트라고 합니다. 비석같이. 그런 걸 그래서 보시면 단단한 돌, 연한 돌이 있을 때 단단한 돌이 이렇게 뚜껑이 돼서 남아가지고 마치 테이블처럼 남은 거 매사. 이 매사도 점점 쪼그라들죠. 아무리 돌이 강해도 시간을 이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쪼그라들면 뷰트가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사 보입니까? 단단한 돌이 뚜껑 역할을 했다. 뷰트. 매사가 쪼그라들어서 만들어진 거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조기후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냉한대기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긴 지형까지 나와 있는 대신에 기후 그래프를 읽기가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학습 분량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